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으스스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호주 워홀을 와서 겪었던 좀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는 제가 코튼진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나이트 시프트여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업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 주로 했던 게 클리닝 업무였어요. 클리닝이라는 게 그 코튼진 회사에서는 중요한 게 거기는 코튼 더스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쓸어내주지 않으면 너무 금방금방 쌓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12시간 시프트잖아요. 12시간 내내 청소를 해도 그게 또 금방금방 쌓여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하실 청소가 진짜 먼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1층에서부터 내려온 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먼지가 쌓이는 곳이 지하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간 먼지뿐만이 아니라 그 지닝을 통해서 나온 찌꺼기 부산물들이 다 그 지하실에 쌓여요. 그래서 위에 있는 먼지들은 뽀얀데 지하실에 있는 먼지들은 되게 까매요. 까맣고 입자도 되게 조그맣고 그래서 되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래서 항상 지하실 들어갈 때면 마스크를 끼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일하던 그 워크 파트너가 있었는데 항상 페어로 일을 했었거든요. 걔가 프랑스 흑인 여자애였어요. 걔가 조금 불쌍했던 게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있었는데도 그 회사에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자기도 계속 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는지 쭉 계속 클리닝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지하실 청소를 걔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좀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청소를 할 때 보호장구들을 다 착용을 하니까 저로서는 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지하실을 둘이서 나눠 하고 그게 끝나면 1층을 둘이서 나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지하실하고 너가 1층하고 그렇게 끝내자. 이렇게 말이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 친구 입장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락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렇게 청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 친구 건강 때문도 있지만 제가 지하실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1층에 가면 다른 뭐 워커들, 다른 진어들이랑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사무실 사람들도 있는데 지하실에 가면 아무도 없고 CCTV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을 게을리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의 시선에서 떠나서 혼자서 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시작한 첫날이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통로가 있는데 근데 보통 거기 있는 통로가 두 군데였어요. 맨 오른쪽 위에 하나, 그다음에 맨 왼쪽 아래쪽에 하나.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쪽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지하실 청소를 할 때는 한 명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한 명은 이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에서 점점 청소를 하고 중간에서 만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지하실로 딱 내려가는데 제가 그 클리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일을 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장 곳곳에 벽면에 에어 컴프레셔 그 호스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서 그거를 켜고 그 호스의 끝을 잡아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먼지를 불어내는 건데 하나의 컴프레셔로는 이렇게 안 닿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 이렇게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먼지가 잘 가지도 않고 호스에도 안 닿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은 제가 들어갈 일이 없죠. 청소를 안 하고 먼지도 잘 안 들어가는 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방이 어딨냐면은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내려가는 순간 그 방이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 청소를 하려고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 방에 그 제 친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뒤돌았는데도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가 같이 일했다던 친구가 흑인이었잖아요. 그 뒤를 돌아 있어도 그 피부색이 보였는데 제가 봤던 그 사람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그 시간에 그 회사에 그 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죠. 오늘부터 내가 지하실 청소를 도맡는다고 했는데 그쪽에 와 있길래 얘가 뭐 지하실 청소를 오늘은 같이 하려나 싶었어요. 그래서 별말 없이 뒤돌아 그냥 그 통로에서 다시 1층으로 올라와서 다시 다른 통로로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그쪽에서 내려가서 막 청소를 하고 중간에서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친구가 올 때가 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 중간을 넘어서서 그 친구가 서 있던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방에 그 친구가 아직도 똑같이 서 있더라고요. 내가 저쪽 청소를 하면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저기서 그대로 있을 리는 없고 전화를 하고 있나 싶었어요. 뭐 근데 그거는 친구 사정이고 저는 여기 청소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상태를 보니까 그쪽부터 시작해야 되는 청소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만이었어가지고 좀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그쪽부터 막 했어요. 막 하는데 얘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말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그 방으로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1층으로. 근데 1층을 가니까 걔가 1층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지하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나 너 지하실에서 지하 청소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가 오늘부터 지하실 청소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걔가 그냥 전화하러 내려온 걸 내가 오해했구나 했어요. 제가 설마 헛것을 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시간 좀 허비를 했네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막 청소를 했어요. 끝까지 했는데 여기서 일이 끝났잖아요,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봤던 그 방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그 헛것을 봤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 존재를 다시 보고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전화를 할 만큼 좀 프라이빗한 공간인가 싶어서 사실은 거기서 좀 숨어서 핸드폰 같은 걸 할 수 있나 싶어서 갔던 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막 정리를 어수선하게 하고 좀 이렇게 서둘러서 끝냈는데 오히려 좀 더 일찍 끝나가지고 그 방에서 좀 핸드폰을 할 생각으로 서둘러서 갔죠. 근데 갔는데 또 똑같은 자세로 그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얘가 또 게으름을 피우고 여기 와서 서 있는 건가? 조금 유심히 봤어요, 그때. 근데 제가 조금 그때 소름이 끼쳤던 게 진짜 그 사람이 정자세로 이렇게 양팔을 몸에 딱 붙이고 벽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뒤돌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손이 보통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날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날로 보면은 손 등이랑 손 바닥의 색깔이 보여요. 제 친구나 흑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손등이랑 손바닥의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저도 햇볕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이 타요, 손이. 그래서 아는 건데 지금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예 반반이 나뉘어요. 위에는 타고 아래는 하얗고 반에 이렇게 딱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타면 이렇게 선이 딱 있는데 그 흑인들은 완전히 확연하게 딱 이렇게 색이 나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게 눈에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심히 보는 순간 그 손이 들어왔는데 그냥 손이 아예 까맣더라고요. 그리고 이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간 거예요. 손 색깔이 저럴 리가 없는데? 싶은 거예요. 보통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람 손을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진 않죠. 쳐다보지도 않고 손 등이랑 손 바닥의 색깔이 다르다? 이건 신경도 안 쓰죠, 솔직히. 근데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손을 유심히 봤고 관심이 갔고 근데 그거를 색깔이 손등과 손바닥이 같다는 거를 눈치를 챘고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게 순간 파악이 돼가지고 제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고 얼어붙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데 내 눈앞에 그 존재는 여전히 있고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눈치챘으니까 그 순간 그 존재가 뒤를 돌아서 나를 쳐다볼까? 이런 무서움이 너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발이 안 떨어지는데 바로 옆에 다행히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그 밑에 지하실 공간은 좀 으스스한데 나오는 순간 막 사람들도 이렇게 웅성거리고 막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나와가지고 청소가 끝났으니까 이제 점심시간? 그래서 그 점심을 먹으러 가서 그 점심 먹는 런치 플레이스에서 그 친구들이랑 워커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피부 색깔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 피부색에 대한 얘기는 말고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일하다가 귀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하실 그쪽에 그 컴프레시 안 닿는 그 방 알지? 거기에 누가 이렇게 서 있더라. 그게 그 친구였다. 근데 내가 올라와 보니까 그 친구는 1층에 있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좀 제가 피부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빼니까 그게 좀 시시했는지 그 친구들이 내 생각에는 뭐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볼게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설마 이게 진짜 귀신을 받겠어 내가. 한국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 진짜 한번 물어봐봐.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야간에 일하는 시프트 애들이 주간에 있는 주간 시프트 애들보다 수가 적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씩 물어보려면 다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아무도 그 시간에 간 적이 없대요. 제가 진짜 본 게 헛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겪은 진짜 제 인생 최고 무서운 사연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헛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또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저는 좀 겁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 이후로부터도 끝나는 날까지 계속 똑같은 그 지하실 청소를 했는데 근데 그 날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밤에 제가 괜히 한다고 했나봐요. 지금 되게 좀 으스스해지네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재밌게 들으셨나요? 또 제가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불현듯이 생각이 나요. 까먹고 있다가도. 그래서 또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재밌는 일이 생각이 나면은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